자,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우리 테이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따끔하다 못해 몽둥이를 휘두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 이야기도 방금 제스처처럼 냉철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금리 인하 신중론 확대, 투자자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그림으로 그리시오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잭슨홀 미팅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중 인사들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슈미드 연준 총재가 있었는데요. 정책 금리를 조금 내리려면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있을 FOMC 회의까지 금리를 내릴 만한 이 지표가 없다면 자기는 계속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침을 놓고 있는데요. 슈미드 총재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들 역시도 1년 내내 물가가 너무 높게 유지됐다면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계속 커지면서 일주일 사이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92%에서 75%로 크게 낮아진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한 가지 일정이죠. 오늘 밤 11시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인데 우선 그 경계감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 3주 만에 장중 1,400원 위로 웃도는 등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경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동안 눌렸던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힘을 내줬고요. 전일의 반등을 이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금리 인하 신중론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그림을 통해서 즐겁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시장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브리핑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당장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아마 미국장의 흐름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벽 시간에 들려오는 소식들 주목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두 분이 그림으로 또 글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보드 들어주시죠. 자, 일단은 테이버 전문가는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흐름들 그려주신 것 같고 맞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이지은 대표는 이게 뭔가 좀 움직이는 역동적인 느낌이죠. 네.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알 수 없는 것부터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그려주신 겁니까? 이거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격자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아, 추격자요? 사실 아니고요?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게 추격자? 네. 그러면 추격을 그러니까-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추격을 하면 안 된다. 안 이게 된다. 추격자를 예. 한번 그려봤는데 예. 이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된 시장인데 오늘만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의 시세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제가 오전에 장 초반에 좀 봤는데 5%, 10%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매도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서 요즘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탄탄하고 어떤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도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시장 괜찮은가 보다 아니면 장중에도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는데 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확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기억에 화요일이었나요? 시장이 갑자기 많이 빠져서 출발을 하다가 장 중간에 단독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낙폭을 굉장히 축소한 부분들이 있다가 장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1% 이상 시장이 밀려버리면서 아마 중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보셨던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오늘 주 초반과 비교해서 이틀 동안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아직 명확한 시그널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그래서 추격자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은 테이버 전문가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위아래, 위아래를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예. 일단은 박스권인데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파월 의장이 오늘 밤에 나와가지고 되게 강경한 발언을 한다. 그러면 시장이 박살이 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한테 해봤을 때 저는 그래도 박살이 난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회복될 만한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지금 요 맵을 좀 보여주시면은 현재 미국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현재 이제 H20 칩을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중국에서 H20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에 대해 가지고 이게 백도어가 있다라는 말 그대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던 그 부분을 역으로 엔비디아 칩에 백도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칩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초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중국에 사용되는 AI 관련된 그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그런 AI 소비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50%는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라라는 그런 지침을 공산당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나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H20을 만들지 않겠다, 생산을 중단하라라는 뉴스가 블룸버그 발로 나오면서 약간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개장에서는 이렇게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조금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 맵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지만 애플이 올라오고 마속 올라오고 구글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단에서는 나스닥 지수 자체로는 오히려 방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최근에도 8월 1일부터 계속 봤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퐁당퐁당을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떨어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꾸준히 반등을 하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리고는 이거를 어찌 보면 푼돈 플레이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떨어지면은 개인들이 본인들의 푼돈으로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나스닥의 주가 흐름이 매우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180불에서 살짝 떨어져가지고 한 170불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연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하락의 스타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는 주변에도 계속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매일 돌리는데 설문조사를 돌릴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게 빠지면 사겠다는 의견이 여전히 7, 80%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은 여전히 시장에는 돈이 많다라는 뜻이고 그게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계속해서 뭐 주도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가 특히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기관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재 글로벌 증시의 현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박스권을 놓고 박스권에서의 위아래 매매를 잘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뭐 수익률을 크게 기대하고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거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 놓고 보시면은 2021년도에도 이런 장이 펼쳐지면서 2021년도에 한 4월, 5월 정도에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연말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서는 뭐 하락에 대해서 그렇죠, 이 정도 가격이면 빠져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유동성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푼돈 플레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방어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좀 트레이드 관점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이지은 전문가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사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워낙 불확실성들이 많다 보니 늘 이렇게 시장 대응 전략을 짜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무언가 조금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 그리고 추격 매수 금지 이런 얘기들을 줄곧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는 투자자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럴 때 추격 매수는 안 하되 조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지 혹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주 초반으로 돌아가면 사실 바이오랑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부 딱 들어오자마자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기업 총수들이 이제 간다라는 소식에 또 대형주 위주로의 시세가 이어졌거든요. 예. 그만큼 시장의 큰 줄기 자체가 너무나도 한 주 안에서도 급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무리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럴 때 가장 좀 현명한 대응 방안은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섹터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종목이 과도하게 좀 밀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익이 난 쪽,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실적도 이미 나오는 쪽에 조정이 받으면 그쪽으로의 비중 확대를 오히려 저는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냥 단기성으로 내가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때그때 시장 이슈에 따라서 탄력이 나온다. 그럼 그런 쪽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뭐 남북 경협도 그렇고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튀는 쪽이 있잖아요. 중국 컨텐츠 관련돼서도 물론 이거는 투자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때그때 이슈성에 따라서 들어갔던 종목이 좀
물렸다, 예를 들어서. 근데 반등 탄력이 나오면 수익을 챙기시고 앞으로 성장과 그리고 모멘텀이 명확하고 실적도 나오는 쪽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밀렸다. 그러면 그 돈을 저는 좀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에 대한 보유는 지금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종목군들은 너무 시기를 길게 가져가시진 말자. 그래서 그때그때 올라오면 정리하고 그리고 손절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 종목이 지금 모멘텀이 끝났다 생각이 들면 차라리 빨리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쪽은 성장 가능성도 있고 실적도 앞으로 찍힐 거고 그런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 원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힌트가 좀 있는데요. 원전이라든지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물론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산 종목이 분명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얘기를 드리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확대가 그런 쪽에선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